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 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 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도기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 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지금 실시간 오디오 클립에서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팟빵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증시각도기 TV 12월 13일, 벌써 12월의 중순 다가왔습니다. 12월 13일 순서 한국 장전으로 여러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은 전주말 S&P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애플이 또다시 강세를 보여주면서 이제 3조 달러를 향해 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과열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 과열되고 있으나 그 실적상으로 보면은 버블이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한, 그러나 버블이 없지는 않은, 버블과 버블 아님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크게 나왔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렇게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걱정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은 별반 충격을 받지 않고 있다라는 점, 이 점이 굉장히 놀라운 점이고요. 이 점을 통해서 우리는 미국의 버블이 시작되었다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버블의 시작입니다. 버블이 얼마까지 갈지, 하나 두 개의 방울이 100개 1000개의 방울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자, 버블에 어떻게 참여를 할지, 그리고 이제 버블 얘기를 하니까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빨리 뛰어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파티장에 그 엑시트 비상구 입구에서 춤을 춰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몰라요 지금 정확히. 지금부터 100% 오를 수도 있어요, 지수가. 버블이 그렇게 무서워요. 버블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미 뭐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연준이 만약에 금리를 올리고 막 이래도 시장 전혀 반응 없을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경험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20년 넘게 투자를 해보니까 장점이 뭐냐면, 과거에 그런 경험치가 있어, 경험치가. 경험치가 있어서 그 경험치를 이렇게 골똘히 생각해보면 이 경험치에 따라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를 몇 가지 시나리오를 짜볼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 기억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2000년에 증권회사에 입사해서 2000년 마지막 버블 끝물을 봤잖아요, 증권시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능력도 없고 부족한 제가 증권사에 입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 그때는 그래도 증권사 입사하기가 그래도 조금 요즘보다는 조금 오히려 더 어렵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때 제가 입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2000년 버블 때문에 그랬어요. 버블이 막 있어서 증권사에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사람을 막 뽑는 거야. 그래서 마구잡이로 뽑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도 들어오게 된 거야. 우연히 걸려가지고. 안 그러면은 한 3년 전이었으면 아마 들어올 생각을 아마 못했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주식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주식에 이제 매몰돼가지고 살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어쨌든 그 버블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이 느낌이 진짜 느낌 비슷하다는 느낌 가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미지의 것과 이번에 이게 이제 아주 재미난데,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 버블이 나와요. 새로운 기술 혁명이 나올 때. 그럼 지금의 기술 혁명은 뭘까요? 조금 이따 이제 다시 한번 자세히 좀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드릴 건데, 이번에 문명의 이기가 하나 바뀌죠. 네, 전기차가 나오면서, 전기차가 단순 전기차냐? 에너지 저장의 변화이고, 또 하나 뭐예요? 네, 저기 나오는 거죠. 이제 자율주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자율주행 버블 나오면 진짜 버블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이제 자율주행 하면은 자율? 뭐 이렇게만 들어가면 주가 막 빵빵 뛰고 막 이러는 거. 우리 이번에 NFT만 걸면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2022년에는 뭐 자율주행 뭐 이러면은 그냥 주가 막 뛰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확정되지 않았는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막 이렇게 일으켜 세우고 미래의 시장을 좌지우지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아이템들이 버블을 일으키는 데 되게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들이 시작됐는데, 자, 이번 주에 그러나 유의하셔야 될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미국의 일정을 보면 이번 주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일주일간의 시장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미국 시장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4, 15일 양일간에 있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가 있습니다. 자, 정례회의가 있으면서 이번에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냐? 대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150억 달러씩 테이퍼링 하던 것을 1월부터는 300억 달러씩 테이퍼링 하면서 3월에 끝내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 더 빨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충격이 되겠죠. 조금 더 빨라지게면. 그러나 그 정도까지 빨리 할 필요가 있을까? 2월 달에 굳이 3월 달에 끝날 거 2월 달에 끝내는 게 그렇게 의미 있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그 부분은 뭐 가능성은 조금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FOMC 회의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하겠죠. 뭐 하겠어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기준금리는 뭐 당연히 안 오를 것이고,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 결정을 하면서 뭐를 해요? 점을 찍죠. 연준 인사들이 점을 찍어요. 이걸 일컬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세 글자? 점도표. 네, 점도표라고 부릅니다. 점도표 점을 찍는데 기존에는 내년도에 금리 인상 한 번 정도의 점도표들이 찍혔는데 만약 이게 더 찍혀. 그래서 뭐 내년에 6월 달 안에 한번 금리 인상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점도표가 찍히면 2번 찍었어? 몇몇 인사들이 다는 그렇게 당연히 안 찍겠죠. 몇몇 사람이 그 두 개의 점을 찍으면 생각보다 금리 인상이 빠르네. 이러면서 시장이 화들짝 놀라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시간 15일 있을 FOMC 회의 이후에 제롬 파월의 기자회견 그리고 그 기자회견의 내용 이런 것들 우리나라는 16일 날 나오겠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16일 날 거기에 따른 조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주택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5일 날 전미주택건설협회의 주택 가격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이 부분도 인플레이션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높게 나오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강하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좋았던 이유는 뭔가요? 이 정도 인플레이션 나왔으니까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은 뭐 그다지 크지 않겠네 라는 생각이에요. 즉 일종의 피크아웃. 왜냐하면 이미 유가도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중고차가 슬슬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흐름들 그리고 신차의 출하도 조금씩 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해 보면 인플레이션이 여기서부터 이제 더 이상 치고는 못 나가고 슬슬 좀 빠지겠구나, 내년까지 좀 빠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주택가격이죠. 주택가격 지수가 그렇게 세게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민감도를 올려야 되는 그런 시장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점도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중요하고 그 다음 날 그 데이터에는 없었습니다만 16일 날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통화 그 정책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 ECB가 과연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만약에 영향을 받아서 걔네들도 조금 뭔가를 좀 이제 우리도 뭐 테이퍼링 비슷한 거 하긴 할 거야. 너무 걱정 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전 세계적으로 약간 긴축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유럽은 그런 얘기가 나오면 조금 더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미국보다는 체력이 조금 약한 것으로 추정이 되니까. 물론 독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992년 최고치로 나오는 그런 흐름. 미국과 거의 비슷하죠. 미국은 91년 이후 최고치였는데요. 그리고 유로존도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비 4.9%를 기록했습니다. 똑같이 미국에 비해서 91년 7월 이후 최고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테이퍼링을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할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에 또 우리 가장 세상 부지런한 김경환 애널리스트가 중국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많이 내주었는데요. 재미난 게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입니다. 11월 중국 승용차 판매량이 219만 대. 자, 이거 그 연율로 한번 따져보세요. 200만 대 곱하기 12. 어느 정도인가? 역시 중국이 자동차 시장으로 최고 큽니다. 사람이 많이 사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자동차 총 판매량은 252만 대고 승용차가 219만 대가 팔렸습니다.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9.2% 감소했고 승용차 판매량은 4.7% 감소했어요. 감소한 걸 갖고 왜 그러냐? 아니죠. 그동안에 뭐가 있었다? 자동차 쇼티지, 공급 적체가 있었다. 공급 적체가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감소는 당연한 건데 감소폭이 줄었습니다. 자, 드디어 자동차 반도체의 공급이 조금씩 해소되기 시작한다
라는 거 보여주기 시작하죠. 앞서 잠깐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조금 감할 요인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도 충분히 중국에서도 시그널이 좀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정말 눈에 띄는 거는 신에너지 판매량입니다. 45만 대. 전년 대비 121만 대. 그리고 신에너지 판매량 연간 누적은 299만 대, 거의 300만 대요. 전년 대비 166%, 300만 대. 졌어 진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나라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2030년에 3,700만 대, 4,000만 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중국에서 이 정도니까. 배터리도 한번 볼까요? 11월 중국 전기차 배터리 생산량은 28.2기가와트로 전년 대비 121% 증가했습니다. 전월 대비는 12% 증가했고요. 1월부터 11월 생산량은 188기가와트 로 전년 대비 175% 증가했습니다. 11월 중국 전기차 배터리 설치량은 20.8기가와트로 전년 대비 96%, 전월 대비 35%, 그리고 1월부터 11월 누적은 118기가와트입니다. 전년 대비 153% 증가. 놀라운 수치로 지금 늘고 있어요. 그리고 전기차 순위 보면 11월 전기차 판매량 1위는 BYD, 월간 시장 점유율 21%, 전년 대비 7%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12.3%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고, 전년 대비 동점, 그걸 뭐라고 하죠? 전년 동기와 뭐라 그러지? 같고요. 그 다음에 전월 대비는 2% 빠졌고, 상해 GM 우링이 11.7%, 전년 대비 8% 빠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주요 업체들의 이제 그 흐름들을 보면은 증가 속도는 조금 주는 것 같죠? 전년 대비 증가 속도는 조금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연간을 이제 더블 뭐 이렇게는 볼 수는 없을 거고, 조금 감소하면서 증가할 것이다라고, 증가율은 감소하면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재미난 게 3대 스타트업이죠. 쇼퐁, 리오, 한 군데 어디지? 네, 그 회사가 한 달에 10,000대씩 팔았다고 합니다. 10,000대씩.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신에, 그러니까 지금 이미 많이 팔고 있는 애들의 성장률은 줄어드는 반면,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들의 판매량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자,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도 역시 전기차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이제 전기차만 중요한 거냐? 전기차만 중요하면 2차 전지가 중요한데요. 이제 자율주행이 상당히 중요해지겠죠. 지난 주말에 이제 말씀드렸던 고속도로에서 60km로 자율주행, 3단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벤츠 이야기를 갖고 우리가 조금 웃었는데, 아우토반에서 60km라니 말이 되느냐 하면서 좀 웃기는 웃었는데, 그래도 벤츠가 자율주행한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 벤벨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죠. 그러면서 분명히 그랬어요. 핸즈프리라고 했어요. 핸즈프리. 핸들을 놓고 뭐 유튜브를 감상하거나 책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다. 60km에서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부터의 자율주행 보조가 이제 본격화될 겁니다. 지금 현재도 제가 이제 운전을 해보면,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는 사람보다 굉장히 운전을 못해요. 급정거를 하거든.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남을 가르칠 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운전자가 옆 사람이 잠들 정도로 편안하게 운전해야 잘하는 운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빨리 갈 수 있으면서 그렇게 옆 사람이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으면 진짜 잘하는 운전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는 쓸 때 갑자기 서요. 갑자기 왜 아직 브레이크 안 잡아? 하는데 조금 뒤늦게 퍽 잡아서 그냥 몸을 앞으로 이렇게 되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람보다 훨씬 못해요. 근데 이제 저기 있죠. 사람은 한눈을 팔지만 기계는 한눈을 안 팔죠. 그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고속도로 사고의 대부분은 뭐다? 졸음운전. 졸음운전이니까 한눈이 아니고 그냥 눈을 감고 이제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럴 때 보조장치는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아마 고속도로 자율주행 관련부터 해서 그 관련된 밸류 체인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렌즈 만드는 회사, 카메라 모듈 만드는 회사, 거기에 그 센서 만드는 회사, 뭐 등등등, 이런 회사들이 좋아질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보면 되게 재밌는 게요. 자동차 밸류에이션은 어떻죠? 걔네들 중에 그 영업이익률이 1%, 2%, 3% 되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BR 대비 주가가 정말 개판이에요. PBR 0.2, 0.3, 0.4 많아요.
왜냐하면 이익률이 낮으니까 주가에 영향을 못 받아. 근데 여기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하나 딱 터지면 어떻게 된다? 미친 듯이 간다. PBR 1배 넘게 간다.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2022년에 아주 재미나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 공작회의가 있었는데요. 요거까지 간단하게 말하고 오늘은 약속드렸던 대로 여러분들과 대담을 오랫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공작회의에서 3대 압력으로 중국이 처한 3대 압력으로 수요 위축, 공급 충격, 심리 약화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공동부유는 장기 목표임을 다시 강조하고 여전히 사회 부의 확장이 우선이며 합리적인 분배와 양극화 방지 병행을 강조하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양로, 교육, 주거, 의료 관련 서비스 보장 확대를 예고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끼어들 때가 뭐가 있을까요? 의료 관련 정도? 다른 거는 교육, 온라인 교육 걔네 막혔으니까. 근데 얘네가 아마 이것도 아마 무료로 하려고 할 것 같아서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고. 그다음 두 번째, 탄소 중립 목표와 정책 의지는 유효하지만 현실을 고려해 강도 템포 조율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네, 특별히 석탄 발전과 신재생 사용의 적절한 조합 및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의 개선, 그다음에 대형 에너지 기업의 가격 통제 등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의 위험을 낮추자. 즉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로 빨리 바꾸는데 갑자기 거기서 나는 충격, 공급 충격은 좀 막자. 그러니까 지난 9월 달 말에 있었던 그런 일은 막자라는 분위기 같고요. 그다음에 중대 리스크 처리를 언급을 했는데 지방정부와 금융당국의 밀도 높은 대응과 기업 자구책 강화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홍다 같은 사태가 이제는 더 이상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조심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인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왜 중국 얘기를 자꾸 드리냐면 중국은 한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에요. 한국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시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쨌든 얘네들이 지준율 인하한다고 발표한 이후로 한국 시장 뭐 대체적으로 무난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 중국 시장을 우리가 공부하느냐, 미국 시장만 공부하면 되지. 아니에요. 미국 시장도 공부해야 되면 중국 시장도 공부해야 돼요. 과거 10년의 역사에서 중국의 경제 흐름과 주식시장의 흐름이 한국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그런 흐름 공부를 하는 거고, 역시나 한국 최고의 중국 정리는 권시유 증시각도기 TV에 존재하고 있죠. 네, 오늘 이상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 정도로 마치고 여러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에 조금 더 많은 시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흑삼전당과 함께 12월 연말을 저는 건강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흑삼전당 안 먹은 날 비실비실하고 눈이 안 떠졌는데 이제 매일 같은 저녁 모임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